본 영상은 데블스 플랜 1화부터 9화까지의 스포일러가 있는 영상입니다. 시청하시는데 유의해 주십시오. 일단 저는 9화까지 다 봤습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보는 부분도 그렇지만 앞서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그 다음 화를 보면서 이야기해야 될 이유가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야기하려고 잡았던 주제들이 실시간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9화까지 봤을 때 정작 남아있는 이야기거리가 많지가 않네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재미라고 해야 되나? 동기부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바로 이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도마 위에 올라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부분부터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댓글을 통해서 가끔 스포 아닌 스포를 당할 때가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남겨주셨어요. 6화까지 보신 분들이 여기서 중도 하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멘트들을 남겨주셔서 뭔가 불길한 예감이 있다. 이거 혹시 그건 아니겠지. 보시는 모든 분들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예상했던 이세돌님이 탈락을 했습니다. 김 빠질 수 있어요. 김 빠질 수 있고 이제 그게 전체적인 긴장감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데블스 플랜 2는 지금 망해버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이유가 그 탈락하는 과정의 형태를 봐야 돼요. 너무 어이없게 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명분이 없는 탈락이야.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는 탈락이라는 거죠. 이 시스템적으로 잘못 굴러가고 있는 이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본질을 봐야 되죠. 본질을. 그 데스매치에서부터 그 문제점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즉 여기서는 감옥 매치라고 일컫는 데스매치가 있는데 이게 벌써부터 오류예요. 무슨 오류를 갖고 있냐면 수리검 기존의 이런 서바이벌에서의 데스매치의 의미를 먼저 상상을 해보면 진짜 마지막에 최종 탈락을 두고 그 탈락 후보자들끼리 진검승부의 매치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의 것을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이거는 기회거든요. 진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실력으로 맞붙어서 그 끝맺음의 마지막을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데 이 데블스 플랜 2에서 이세돌님이 탈락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의 오류야. 첫 번째로 이 턴이 돌잖아요. 메인 미션에서부터 감옥 매치까지 이 턴이 도는 과정을 보면서 이거는 좀 뭔가 잘못되어 있는 데를 느낀 게 바로 메인 미션에서 다이렉트로 탈락하는 탈락자가 생긴다라는 부분이에요. 이세돌님이 딱 거기에 희생당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 감옥 매치를 뭐하러 만들어 놨습니까? 이게 어폐가 있는 거야. 메인 미션 탈락자가 따로 있는데 감옥 매치를 왜 하냐 이거죠. 게임 하나하나는 완성도가 있고 재밌어요. 그 게임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는 이 구조상의 문제, 이거를 잘못 세팅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욕을 지금 먹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세돌님은 데스매치를 치를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 게임에 흘러가는 히스토리를 보면 이거 그냥 정치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다구리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11명이 싸우는데 9인연합이 어딨냐라는 거죠. 333 먹고 9인연합을 해서 따로 연합이 안 되는 그 둘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게임의 실력과는 벌써 무관하게 되는 거야. 한 게임을 놓고 9대2로 싸우는데 이 게임을 어떻게 이깁니까? 물론 게임의 성격상 솔프를 하더라도 하드캐리 해가지고 역전할 수 있는 그런 류의 게임도 있겠지만 이 몬스터 잡는 게임은 그런 게임이 아니었어요. 물론 디테일하게 보면은 솔프린 사람도 이길 수 있는 기회는 있었죠. 마지막에 2칸짜리로 표기된 그 부분을 먼저 캐치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더 말이 안 되는 게 그 한 포인트로 그냥 탈락이 아무나 될 수 있는 구조거든요. 이건 게임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뭐 피스가 10개 있는 1등이 그 자리에 갈 수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가장 이 게임에서 뛰어난 사람이 순서상 그 뒤쪽에 밀려서 거기에 포지션을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누군가 그걸 빠르게 캐치한 사람이 단검을 거기다 한 방만 쓰면은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거 먼저 발견한 사람이 먼저 거기다 단검을 휘두르는. 그래서 그 단검의 희생이 되는 그 사람이 탈락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메인 게임에서 꼴등을 한다. 그것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그 꼴등한 그 사람이 감옥 매치를 치를 수 있는 기회가 있거나 데스 매치를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거기서 바로 탈락하는 게 어딨어. 그게 꼭 이세돌림이 아니더라도 최윤준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럼 피스 10개 이상 갖고 있는 최현준도 그 자리에 하트 1 달고 있다가 단검 한 방 맞으면 탈락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이런 식의 탈락을 서바이벌에서 보는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세돌님이 사망하셨습니다. 이 멘트 들었을 때 이세돌님 표정
이 프로그램을 때까지 본 모든 사람들의 심정과 표정이었을 거예요. 아, 정말 이렇게 해서 그냥 탈락이라고? 이게 탈락의 명분이 되는 건가? 이 게임의 우위를 가르는 명분은 되겠지만 데블스 플랜 2라는 이 전체적인 프로그램에서 플레이어 하나가 탈락하는 과정이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을까? 수리검. 이거에 대한 점검이나 피드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부분이 납득이 안 됐습니다. 이 메인 매치에서 꼴등을 한 사람은 감옥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그 감옥동에서 마지막 데스매치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피해게임 3에서도 보면은 동민형이 계속 데스매치를 가서도 살아 돌아오는 이 과정, 결국은 여기에서 설득력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인 미션에서는 꼴등할 수도 있어. 우리 팀을 위해 내가 희생할 수도 있어. 보면은 그런 구조가 여기서도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왜 중간에 뜬금없는 메인 미션에 탈락자를 넣어놓느냐라는 거죠. 메인 미션에 탈락자를 넣어놓을 것 같으면 감옥동의 존재는 왜 필요하며 감옥동에서 펼치는 데스매치는 뭐하러 하는 건지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이건 저는 오류라고 봐요. 감옥 매치에서 플레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데스매치의 형태가 아니야. 데스매치는 정말 단두대 매치여야 되는 느낌이 있어요. 왜 데스매치를 하냐면 시청자들 재밌게 하려고 데스매치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참가한 플레이어들에게 최소한의 그 형평성, 정말 공정하게 싸울 수 있는 한 판의 그 기회를 주는 게 저는 데스매치라고 보거든요. 메인 매치에서는 정치력에서 밀려 내 성격이 못나서 누구와 어울리지 못해 게임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 탈락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 지금처럼 닭을 맞아서 탈락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거기서 그런 식으로 뭔가 보여주지도 못하고 게임다운 게임도 펼쳐보지 못하고 뭔가 정치력에 밀려서 떨어지는 탈락자가 생겼을 때 플레이할 수 있는 순수 실력을 한 번쯤은 확인할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겨뤄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게 데스매치라고 본다면, 여기 데블스 플랜 2에서 펼쳐지는 감옥 매치의 형태도 보면 여기는 또 다른 그냥 메인 미션이야. 6명, 7명이서 하는 데스매치가 어딨냐고요. 그리고 그러려면 적어도 그 게임의 속성을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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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구조로 가져가야 된다고. 팀을 먹고 플레이할 수 없는 구조의 게임으로 만들어 놔야지. 감옥동으로 와가지고 감옥 매치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팀플과 연합이 가능해. 그 박상현이 떨어지는 그 감옥 매치의 플레이도 보면 그건 연합 형태로 또 다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순수한 데스매치가 없어. 정말 서로의 실력만으로 겨룰 수 있는 그 단판 승부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이 데블스 플랜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게 이유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봐야 될 동기부여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런 식의 구조라고 한다면 그 게임이 재밌는 걸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간다? 이거는 커다란 착각이죠. 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결국은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즐기는 건데, 지금 사람들이 빠져 있어. 그냥 게임만 남아있는 느낌이고, 그 게임들을 가지고 결국 서바이벌 하는 이 방식이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저는 거기서 많이 그냥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뭔가 내가 더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을 정도로 4화까지 봤을 때 그 기분이랑 이게 완전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불안했거든, 이 형식이. 뭐야, 이거는 게임을 잘하는 능력순이 아니라 결국은 누가 누구랑 더 다수의 팀을 만들어서 소수를 떨어뜨리느냐, 그런 게임을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데블스 플랜 1 때 궤도가 욕먹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세돌림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리고 그가 떨어지는 방식, 형태, 그때의 상황들을 미루었을 때 거기서 이제 이 데블스 플랜의 한계는 다 드러난 것 같아요. 오리지널의 그 후라이드라는 표현을 했던 것에 정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오리지널리틱한 후라이드를 튀겨서 맛있게 잘 내놔야 되는데 음식을 망쳐버렸어요, 요리사가. 기름 온도를 잘못 측정해가지고 그냥 음식을 태워버린 꼴이 된 겁니다. 단순히 이게 화제성이 가장 높았던 이세돌림이 탈락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맥락적인 본질적인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탈락은 납득이 안 되지. 그래서 6화에서 하차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제작진들이 데스매치에 대한 개념부터 바로 잡고 시작을 해야 돼요.